이런 가운데 중앙일보 기사를 좀 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윤석열 예비후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사면 보니까 고발 사주 의혹에다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 때문에 첨예하게 갈등이 일고 있죠. 본인의 지지율도 정체 현상, 또 일부 조사에서는 많이 빠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삼중고다 그래서 삼중고에 몰린 윤석열이다. 유용하 교수님, 혹독한 지금 글쎄요. 이건 지금은 정치 신고식 갖고 그런 표현 갖고는 거리가 먼 게 지금 대선이 코앞입니다. 본인은 지금 애가 탈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현재 정치 국면을 분석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리스크가 현실화됐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리스크가 현실화돼서 아마 이번 사건을 통해서 윤석열 지지율은 다음 주에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빠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거고, 그 리스크라는 것은 뭐냐면은 야권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걱정했던 거거든요. 저 될 수 있을까?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 대권 후보로 나갔을 때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 이러한 걱정에, 우려에, 야권 지지자들, 그 우려의 리스크였거든요. 근데 이번 이 사건이 또 터진 거죠. 그것도 검찰발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지금 이걸 아무래도 피해 나가려면 정치 공작으로, 저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근데 지금 최민희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쪽에 나온 팩트들이 더 유력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고, 이런 걸 보는 그동안에 윤석열을 지지했던 야권 지지자층들은 굉장히 불안해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도대체. 그래서 그것이 진짜 저는 홍준표한테 옮겨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졌다. 그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네, 문인철 평론가님, 네네. 네, 지금 중앙일보에서 세 가지를 들었죠. 고발 사주 의혹, 그리고 역선택, 지지율 정체. 그런데 저는 그 두 가지는 기회가 되고, 세 번째 지지율 정체만 이제 조금 그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요. 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됐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을 가지고 싸워서 국민들이 인정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걸 인정받아서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그리고 여론조사 1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사주 의혹을 잘 넘기면 오히려 이게 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선택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역선택이라 하면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다른 후보를 이렇게 지지해서 오히려 윤석열 후보를 더 깎아내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이제 그 윤석열 후보 쪽에서 보면 역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대상자를 한번 봐봅시다. 이를테면 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강세인 호남 지역,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진보 이렇게 봐보면요. 어제 발표된 갤럽 조사를 보면 홍준표 후보와 비교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호남에서는 11대 4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지난달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는 3% 올랐고 홍준표 후보는 2%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대 1%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에서 오히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그대로고요. 그리고 진보층에서도 지지율이 홍준표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갤럽 조사만 보면은 과연 윤석열 후보 측에서 역선택을 그렇게 고민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지율 정체, 이것은 문제입니다. 가장 큰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3개월을 한번 봐봅시다. 7월 첫째 주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60%를 받았고, 그리고 8월에는 51%, 그리고 어제 발표된 거는 48%입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정체됐는데, 윤 후보 쪽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어떻게 규합을 하고 유지해 나가느냐, 더 올라가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세 가지 인기가 아니라 한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침의 멜기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